네, 변변한 정치 오늘은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창 대선 경선 레이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10여 명을 넘어서 거의 20명에 가까운 주자들이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에 후보 선출에 앞서서 본 경선에서는 양자 경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결선 투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경선 룰은 좀 어떻게 정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뭐 선관위에서 대략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비당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네. 이렇게 좀 해서 그것이 반전도 하고 또 뒤엎어지기도 하고 순위도 뒤바뀌고 이런 좀 드라마틱한 과정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보여줘야 네.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이게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저 황교안 선관위원장 네. 좀 그냥 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밀고 나가시라. 밀고 나가시죠. 그게 일단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했는데 일단 1차 컷오프는 100% 같더라고요. 국민 여론조사로. 예. 네.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그거는 이제 1차에서 거르는 건 그럴 듯한데 네. 이제 대략 2차 경선이든 3차 본선이든 간에 그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네. 그것이 곧바로 뭐 전광판에 뭐 나오듯이 뭐 이렇게 대전은 A 후보는 얼마, B 후보는 얼마, 다음에 충남은 얼마 이게 막 뒤바뀌어 가면서 그래서 다 막 궁금증을 자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됐는데 그래야 좀 그 후보들도 긴장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시간이 물론 없어서도 있지만 지금 뭐 경선에 직접 와서 투표하는 걸 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할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 또 뭐 인터넷 통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외부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사실 당이 뭐 그렇게 저기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충분히 지역적으로 순회하는 것 뭐 17개 시도만 돌면 되니까 한 달 이내에 끝내죠. 충분히. 의원님이 왜 이렇게 잘 아시냐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 하셨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결정이 되던.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뭐 김문수 전 장관도 장관직을 던지고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요일에 한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치러지는 대선이었다면 정말 다 하나같이 쟁쟁한 후보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경선이면은 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 개성과 색깔이 좀씩 다르고 네. 좀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 당원이나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누가 낫나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좀 풍요로울 수 있죠. 좀 풍요로울 수 있다. 저는 잘 이번에 그 경선 과정을 관리를 하고 또 흥미를 자아내게 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뭐 하나마나 뭐 이재명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김두관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경기지사도 출마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드라마틱하게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고 네. 뭐 거기서 변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제 근데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 잠룡으로 꼽히시던 분 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번 정권 출범에도 역할을 했고 이후에 뭐 장관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원 전 장관의 불출마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나왔어야 지난번 된다 비상계엄 사태 네.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걸 돌파하는 것은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 참여했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몽땅 지고 뭐 심판을 받든지 뭐 그렇지 않은 분이 나는 이렇게 타개하겠다고 하든지 그거는 뭐 각자의 그런 정치적 그 뭐
심판의 대상으로서 자기가 나서는 거지. 도전 그리고 당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그럴수록 반전을 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또 그런 어떤 노력을 갖고 나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원희룡 장관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인데 네. 이럴 때 좀 당이 좀 어려울 때 나와서 좀 풍요로운 밥상 의 역할을 해서 심판을 대상을 받아가지고 뭐 본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안 돼도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저희 대전에 뭐 낙선은 했습니다만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대전 광역시 시의원. 예. 거기에 저 24살짜리 저 만으로 24살이고 이제 우리 나이로는 26된 대학교 4학년 학생을 공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하게 된 주된 동기가 뭐냐면 그분이 당이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예. 비상계엄으로 막 당이 막 저 밑바닥으로 그냥 추락해 있는 상태일 때 다니면은 욕 먹기 딱 십상이고 그럴 때 시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용기가 가상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나갈까 말까 뭐 이렇게 재고 이럴 때 네. 그런 저 도전 의지와 용기가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앞당겨진 짧은 대선 기간이지만 당의 많은 자원들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원전 장관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주변에 뭐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만 있다 보니까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아마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분 성품을 좀 압니다. 네. 뭐 그렇게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또 현 정치인으로서 시각에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의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없어요. 사실 뭐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하죠. 경륜이나 뭐 살아온 역정이나 이런 거 비춰볼 때 예. 그분도 나와서 좀 여당의 어쨌든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나와서 앞으로의 대선을 거쳐서 나라 운영을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수의 입장으로 보실 것을 저도 적극 권합니다. 아, 선수로 한번 나서 예, 보면 해서 좋겠다. 정권을 대통령이 대선에서 되셔가지고 예. 국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도로 전해지기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상황을 좀 아는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 의사를 좀 물어봤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한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니 우선 예. 딱 그림도 트럼프 지금 지구를 다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관세 뭐 이 문제로 해가지고 그냥 온갖 나라들을 유럽 뭐 일본 아시아 뭐 러시아 중국 다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몇십 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8분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와 비견되는 국가 지도자라고 네. 생각되죠. 저는 한덕수 총리의 그 그림이 그거는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네. 해야 되는데 그동안 권한대행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때는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단계가 또 하나 더 내려가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이어져서 네. 트럼프와 전화하는 장면이 몇십 분 동안 이어지고 그럴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다른 후보들보다. 근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있지만 같은 날 했던 게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복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재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 중독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민주당이. 예, 네. 민주당 뭐 이재명과 그 무리들인 민주당 사람들은 탄핵병에 걸렸잖아요. 예. 탄핵을 하루라도 안 하면 그냥 아마 좀이 쓰시나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죠. 좀이라도 국가 경영에 또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같으면 탄핵이라는 것을 극약 처방인데 네. 극약 처방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나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가 다르나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본래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네. 거리 상태니까. 대신 대통령의 지위의 입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죠.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네. 그럼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한덕수 대행이지요. 한독수 권한 대행이죠. 네.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한독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에 대한 지휘나 지휘를 어떻게 할수 하라는 없다. 걸 못한다.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가만히 얻어맞아야 돼요? 예.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왔다. 네. 얼마 전에 저 북한군이 휴전선 넘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쪽에서는 경고사격에서 물러났는데 만약에 계속 와서 우리한테 도발했다. 그럼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네. 누구 명령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좀 한독수 안 맞는 권한대행의 공세인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 대통령이 지금 본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없는 나중에서는 법에서 권한대행이 그거를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뭐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9명을 채우지 않고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안 채우면 6인 체제로 가면은 사실상의 뭐 식물헌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잠룡으로 꼽히던 김부겸 전 총리나 박용진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비명계가 일단 이번 판에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좀 접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맞는 선택일 수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당 거기서 대선 후보도 경선해봤자 이재명으로 될 것이다. 어차피 그건 뭐 결론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하는데 나와서 내가 뭐 거기에 장식용으로 쓰일 필요가 있겠냐. 이게 반찬도 먹을 만한 김치거나 뭐 이렇게 주된 반찬이 몰라도 그냥 모양으로 갖다 놓은 반찬이 있잖아요. 예.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뭐 그것도 저는 오죽하면 그렇게 했나 싶어요. 오죽하면. 예. 네. 근데 민주당이 기탁금이 좀 액수가 세던데요. 그래서 뭐 약간 돈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예. 만약에 돈 내고 돌려받지도 못하거든요. 네. 선거 공영제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근데 뭐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액수가 4억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저 대선도 못 나간다니까요. 예. 아무튼 뭐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이 선관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선관위원장 선배로서 후임자에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공정한 관리를 할 것 같으세요? 뭐 공정한 관리는 신경 쓴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예. 그냥 이재명 하명 받아서 네. 예,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끔 또 이재명 그 전 대표가 그만뒀으니까 전 대표죠. 전 대표예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뭐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내가 겪어본 거에 의하면 안 그래도 좁쌀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정한다든가 모양이라든가 대의명분이라든가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끔. 네. 안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중앙선관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직책을 내려놓고 경선에 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엄청난 반발과 뭐 인신공격까지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딸들이 막 달려들었죠. 그리고 예. 아니 본인이 딱 그 아주 일사불란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뭐
시그널, 정치 시그널이지만 예. 시그널 딱 하면 그냥 개딸들이 달려드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본인도 그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으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선거법상.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뭐 만나서 이렇게 못하고 그렇죠. 근무 공직자 시간 안 되고 신분이니까. 네. 근무 시간 이외에 해야 되고 또 날짜 경선 일자를 정하는데 지역 순회하는데 이재명 대표 쉬는 날짜를 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도 실무장으로 뭐 그런 거 있고 본인도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 산하 조직을 움직일 그런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불공정하다는 말로 쓴 게 아니고 본인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니 그 경기도지사를 사임해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더니 갑자기 다음 날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뭐 못하느니 경선을 뭐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는 경선 포기 선언으로 막 쫙 그렇게 막 떡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왜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을 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본선 후보가 안 되면은 지사직만 날아가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참 좀 네. 너무 비누라고. 너무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하여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완전히 이재명 전 대표가 그냥 오보해서 뭐 그런 포기 선언 한다 뭐 어쩌고 하고 오길래 그럼 포기 선언을 하든지 뭐. 예. 뭐 어쨌든 당시에는 의원님만 엄청난 반발과 공격을 받으시고 예. 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이 진행이 됐군요. 이 대표가 어제 당대표직 내려놓으면서 캠프도 본격적으로 꾸렸는데 보면 그래도 약간 친명색채가 약한 사람들을 좀 앉혔다라는 평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구색가축이용으로 막 그럴듯하게 해서 자기의 통합 이미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지만 예. 아니 뭐 늑대한테 밀가루 뒤집었으면 갑자기 순한 양이 됩니까? 네. 그건 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과 그 무리들, 이재명에 맹종하는 세력들은 당내 다 대부분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에 대한 충성파들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의 이견을 제시하거나 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뭐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뭐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의 네.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안 그래도 또 이거 개헌 여쭤보려고 얘기 했는데. 네.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은 뭐 내란에 집중할 때다 어쩌고 뭐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러니까 그만뒀다며요. 그만두기로 했다며요. 철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 이거 저희가 철회를 준비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국회의장이 참 모양이 그지같이 된 거예요. 그지같이. 국회의장도 입법부의 수장이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의 채통이 있고 또 권위도 있어야죠. 네. 말하자면 한 특정 정당의 당대표가 노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헌을 지금 보면 헌정의 차원에서 국회 원로들, 정치 원로들도 일찌감치 얘기를 했고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감을 했고 반대하는 거는 이재명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그런 작은 어쩌면 그 국회의장으로서 보면 그런 정도의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가지 않고 아예 알았어요. 네. 저 그만둘게요. 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한마디로 이런 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진짜 쪽팔리는 거지 진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알겠습니다. 나는 그 우원식 의장이 저 개헌 얘기하길래 저 잘한다. 페이스북에 그까지 쓰려고 하는데 저 건건이 뭐 하다가 또 갑자기 내가 우원식 쪽에 줄 서는 것처럼 비칠까봐.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저 칼을 빼들었으면 구부라도 찔러야지. 그러니까 바로 한 사나흘 만에 철회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됐고 그러면. 예.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